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 제일 피곤하십니까? 다 피곤하시다고요? 저 개인적으로 목요일이 제일 피곤하더라고요. 목요일이. 뭔가 이 금요일이 되면은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까? 네? 주말이 다가오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금요일병에 걸렸었어요. 금요일병. 금요일만 되면은 나가 놀고 싶어가지고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막. 예. 예.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미치듯이 놀았죠. 자, 어쨌든 뭐 보겠습니다. 자, 오늘 95페이지에 자 중간 정도 보시면 246조 해가지고 동산 취득시효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년간 소유사로 평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한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선이랑 무과실까지 있게 되면은 5년이면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1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볼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판례 2번 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방가로 1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이제 편안하죠,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예? 제3자한테 갖다 팔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표정들이 다들 지금 불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자, 시효 완성을 했어요. 시효 완성을 했는데 등기를 가져오기 전에 팔았다고요. 제3자한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제3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이걸 알고서 팔아 넘겼다면 당연히 불법을 구성하기 때문에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제3자가 적극 가담을 하면은 그건 반사의 실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무효가 되고 요런 게 있지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대항을 못 합니다. 자, 그럼 방으로 2번 보세요. 자,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유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요. 자, 등기 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는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을이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시효 완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속을 받은 거죠. 병이라는 애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효 완성한 을이 이 상속 완성한 애한테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행사할 수 있죠? 네. 왜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자, 상속은 포괄승계고 이 상속인 같은 경우는 당사자 지위에 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어디 있습니까? 예? 앞에 페이지에 있었는데요. 뭐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예, 어쨌든 했죠, 지난 시간에. 예?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이 상속인이 증여를 받았대요. 증여의 형식으로 이렇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증여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새로운 권한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지위에 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효 완성한 얘가 등기 청구를 행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차이를 아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증여 때문이에요. 증여. 예. 예. 그렇죠. 상속받으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보세요.
자,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 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자, 모르고 그냥 넘겼으면은 불법 행위가 성립 안 한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알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과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그 밑에 줄에, 자, 이행불능에 빠지게 돼가지고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자,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효 완성이 됐다는 걸 알고서 넘겼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불법 행위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자,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반사회죠. 예,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예, 좋습니다. 예, 이런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47조를 보시면요. 자,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이제 소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급한다. 자, 을이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청구를 했어요, 갑한테. 이 상황에서 갑은 등기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때 갑이 알겠다. 그럼 내가 등기는 내가 니한테 넘겨줄 테니까 대신 네가 20년 동안 점유하고 그 뭡니까 토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20년 동안 사용료가 상당히 많겠죠. 이걸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을이 사용료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왜 없습니까? 이 소급표 때문이에요. 이 소급표라는 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을이 이 정도 시점에서 점유를 시작을 했어요. 점유를 시작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쭉 점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점유를 시효를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등기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등기 청구를 해가지고 을이 이렇게 등기를 딱 가져오게 되면은 등기가 을한테 넘어온 순간서부터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점유를 개시했던 당시로 이렇게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되돌아가서 점유를 개시했던 당시로부터 쭉 이렇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게 소급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사용료 내라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급표가 있으니까요. 점유를 개시했던 당시서부터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소급표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예, 소급표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소급표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소급표. 예, 중요합니다, 소급표.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그 밑에, 자, 점유를 개시한 때 이렇게 돼 있고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점유를 개시한 때다. 예, 점유를 시작했을 그 당시로 소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을 보시면은, 즉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자,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소급표.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별 표시 보시면요.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등기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187조 유일한 예외라 그랬죠. 취득시효가. 자, 그런데 등기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죠. 그럼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 개시 당시로 소급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예.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랑 등기할 때 구분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요. 248조. 재산권 이외의 취득시효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권 이외의 취득시효.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취득시효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였는데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말고도 다른 물건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이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되면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어요. 지역권을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지역권 파트 들어가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역권도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상권도 할 수가 있어요. 취득시효를요. 전세권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전세권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이 지상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분묘기지권 할 때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도 취득시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말고도 이런 애들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의문이 드는 게 얘네들은 자주점입니까? 타주점입니까? 타주점이죠. 타주점입니다. 분명히. 근데 취득시효에 있어서 그 요건 중에 자주점유가 있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인정을 해줍니까 도대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혼선을 느끼지 마시고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타주점유 요런 애들이 취득시효를 주장을 할 때는 자주점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주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없어도 된다고요. 얘네들은.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애초에 얘들은 타주점유니까요. 예. 점유 기간이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내가 똑같습니다. 20년입니다. 예, 20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요. 선의취득 나와 있습니다. 선의취득. 자, 읽어보겠습니다.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의취득입니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동산의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계 같은 거 이런 것들 동산입니다. 동산. 자, 근데 이 임차인이 이 시계를 판 거예요. 이렇게. 예? 병이 양수인이죠. 그러면 이 을은 원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매매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병한테 이렇게 넘겨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병이 우리 조문에 나와 있듯이 평온공연하고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병한테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도록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의 취득이에요.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예.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네모 1번 보시면요. 방가로 2번 보세요. 평온공연 선의. 이건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방가로 3번에 무과실 추정 나와 있죠. 무과실 추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과실 추정은요. 그러니까 학설 이런 거 나와 있죠. 무시하시면 돼요. 학설은요. 우리는 학설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몰라도 돼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말았든지 우리는 그냥 판사님들 말만 들으면 됩니다. 판례에서 긍정하고 있죠. 판례에서 무과실 추정은 부정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시험을 치면은 판례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학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학설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아주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교수가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자, 이 학설을 취했을 때 결론 한번 내봐라. 저 학설을 취했을 때 결론 내봐라. 판례를 했을 때는 또 어떻게 결론,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판례만 딱 보셔야 돼요. 판례만. 자, 그다음 그 밑에 봅니다. 동산 보시면요. 선의 취득의 목적물은 자, 동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의제부동산 나와 있어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 자, 동산이기는 한데 부동산처럼 취급이 되죠. 얘들 등록하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
선의취득 당연히 안 되고요. 예, 특정성이 없죠. 금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양수 부분에 보시면은 방가로 1번에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거래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가 있죠. 매매가. 거래 행위는 유효하여야 되고 방가로 3번에 보시면은 특정 승계 취득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 표시 보시면은 이 상속은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네모 4번 보시면요. 자, 선의 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표시 보시면요. 점유 계정으로도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이거 틀린 문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을이 임차인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을이 자전거를 빌렸어요. 자, 자전거를 빌렸는데 이거를 갖다 판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병이 만약에 점유를 넘겨받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병이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을 갖추면은 선의 취득을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거를 넘길 때 점유 계정 방식으로 만약에 넘겼다면 점유 계정이 뭡니까? 자, 현실적으로 점유를 을이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만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점유 계정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 되는 게 점유 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점유 계정 방식으로 만약에 병한테 이걸 넘긴다라고 한다면은 이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을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병 요놈이 갑한테 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놔 자전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이 상당히 뭡니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점유 계정의 방식을 통해서는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결론만 아시면 돼요. 결론만. 예?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결론만. 점유 계정 방식으로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네모 5번 보시면요. 방가로 1번에 양도인은 무권리자여야 한다. 예,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선의 취득이니까요. 자, 그리고 네모 6번에 보시면은 이 점이 취득 시효와 다르다. 그래서 선의 취득을 즉시 취득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동산에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즉시 취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모 7번을 보시면요.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방가로 1번 보시면요. 선의 취득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의 취득을 통해서 질권도 취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권이 뭔지 아세요? 질권이 뭡니까? 이 질권 같은 경우, 이 질권 같은 경우는 그냥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를. 네? 마침 또 지으시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전당포, 전당포. 자, 을이 역시 임차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빌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돈이 궁해가지고 전당포에 갖다 맡긴 거죠. 시계를 맡기고 뭐 돈을 빌렸습니다. 을이. 자, 이런 상황에서 원래 소유자 갑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내 거니까 돌려줘. 이렇게 했을 때 병이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물건이 뭐 훔쳐서 가져온 거든 빌려서 가져온 거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가 물건을 받아가려면 돈을 가져와야 돼. 이렇게 질권 이거를 선의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병이. 예,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과로 3번 보시면은 선의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자,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1번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자, 동산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갑이 을과 특정 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근데 이게 점유 개정 방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점유는 계속 지금 갑이 하고 있고 나는 너한테 소유권만 넘길게 이 말이죠. 예, 이해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또 병이란 놈한테 또 매매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점유 개정 방식으로요. 내가 점유는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소유권만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을의 입장에서도 지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할 거고 병도 지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현실적으로 이제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소유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입니다, 지금. 방과로 1번 판례.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과로 2번 보시면요. 자, 선의 무과실의 기준 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질 때는 인도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권 행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합의도 있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계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인도가 된다면은 인도한 때 그때 이제 물권에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거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례 2번 보세요. 선의 취득과 경매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경매의 경우에도 선의 취득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갑이 만약에 채무자였습니다. 을이 채권자예요. 근데 역시 갑이 채무자인데 시계를 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을이 이제 경매 넘기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의 시계를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애가 경락을 받았어요. 이 경매를 통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시계를 가지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시계가 갑게 아니었던 거죠.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요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의 취득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경매의 경우에도. 따라서 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네, 그 말이죠. 지금 판례 2번. 자, 그다음 판례 3번 보시면요. 판례는 무과실 추정을 부정을 하고 입증 책임은 선의 취득의 주장자에게 있다고 한다. 예, 무과실 추정 안 한다는 거 판례가 봐두시고요. 자, 다음 이제 케이스 1번 보겠습니다. 자, 선의 취득의 여부 돼 있습니다. 자, A 공장의 종업원 B가 그 공장에 기계를 몰래 반출을 해가지고 이를 C에게 매도를 했대요. 자, 근데 그 당시 C는 그런 사정을 알았답니다. 악이죠, 악이 C가. 자, 한편 C는 위 기계 도매상을 하는 D에게 기계를 5천만 원에 매도 인도를 했는데 당시 D는 그러한 사정을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를 하면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대요. 과실이 있다는 거죠. 무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 A와 D 사이의 법률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원래 소유자 A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A가 있고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얘가 뭡니까? 얘는 보조자입니다. 점유 보조자예요. 일하고 있는 놈이죠. 근데 얘가 이걸 팔았어요, C한테. 매매. 근데 문제는 C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악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만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다시 D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D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이 있죠. 과실이 있으면 선의취득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 소유자가 뭡니까? D한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그걸 아주 길게 적어놨어요. 자, 오른쪽에 답을 보시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따라서 이유를 보세요. 점유 보조자가 횡령한 경우에는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제249조가 적용되게 되고요. 자, 그 밑에 줄에 매수한 C는 자, 악의의 양수인입니다. 따라서 선의취득이 안 되고 그 결과 무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무권리자 C로부터 기계를 양수한 D는 선의일지는 모르나 과실이 인정되므로 자,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D도 선의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줄 보시면은 A에게 그 기계를 그대로 반환을 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선의취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쉽죠? 예, 뭐 길게 적어놨지만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0조 보시면요. 자, 전조의 경우에 도품 유실물 특례입니다.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만약에 그 물건이 훔친 물건이다라고 하면은 2년 내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예. 자, 하지만 금전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금전은 종류물이고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나한테 반환해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예, 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51조 보시면요. 도품 유실물 특례 나와 있습니다.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 이때 자, 피해자, 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이죠. 또는 유실자는 자,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찾아야 되는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가를 주고 물건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그냥 이런 거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관련 판례 나와 있죠. 예, 절대 보지 마세요. 넘깁니다. 보지 마세요. 자, 그 이제 100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무주물 나옵니다. 무주물. 예.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냥 물건 줍는 겁니다. 예, 주인 없는 물건. 무주의 부동산은 구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보시면은 이 야생하는 동물, 얘도 이제 무주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은 다시 무주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53조 보시면은 자, 유실물 나와 있습니다. 유실물. 자, 보시면은 유실물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뭡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랬어요. 6개월이죠. 예? 6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실물이기 때문에. 여기 1년이라고 돼 있죠. 이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거. 6개월입니다. 고치세요. 예. 지금 책이 지금 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년이었는데 왜 6개월로 바꿨겠습니까? 어? 원래 1년인데 왜 6개월로 바꿨겠어요? 우리가 공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꿔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안 까먹겠죠. 유실물 6개월. 예, 유유입니다. 유유. 예.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케이스 보이죠? 보지 마세요. 이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거 유실물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유실물은 그냥 6개월만 알면 돼요. 6개월만.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자, 254조에 자, 매장물 나와 있습니다. 매장물은 자, 매장물 만약에 땅을 팠는데 뭘 발견을 했대요. 자, 법률이 정한 바에 공고한 후 자, 1년 내 1년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은 그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타인의 토지에서 만약에 매장물을 발견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랑 발견한 사람이랑 절반에서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256조 봅니다. 부동산의 부합 나와 있어요. 자, 조문을 보면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합 나와 있어요. 부합. 이 부합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합쳐졌다. 예를 들어서 자, 부동산이랑 동산이 만약에 부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갈까요? 부동산 소유자한테 갑니다.
만약에 초가집에 다이아가 박혀 있다. 그럼 그 다이아 누구한테 갑니까? 네? 초가집 소유자한테 간다는 거죠. 예,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넘기고요. 예, 책을 넘기세요. 자, 지금 넘기시면은 농작물 나와 있죠, 농작물. 지금 그 위에 보시면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농작물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는 농작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당한 권한이 있든지 말든지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예요. 이거만 아시면 돼요. 네? 농작물은 누구 소유다? 네, 경작자 소유라고요. 물론 이 농작물이 수확기의 농작물을 얘기한 겁니다. 수확기의 농작물. 네. 뭐 그냥 씨만 갖다가 뿌려놓고 이거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물론 그 뭡니까 이 농작물이 자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수확기에 도달하는. 네. 여기 농작물이죠, 농작물. 네?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기억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 너무 오그라들 얘기. 자, 어쨌든 자 농작물은 자 경작자 소유라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걸로 함정을 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참조 두 번째 참조 보시면요,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 나와 있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은 토지와 토지의 부합은 있을 수 없대요. 왜냐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요. 있을 수 없고요. 그 밑에 토지와 건물 역시 부합이 불가능합니다. 토지도 별개의 부동산, 건물도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 근데 3번에 보시면은 건물과 건물의 부합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건물과 건물의 부합은. 건물과 건물의 부합.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증축을 생각을 하셨을 때 만약에 증축한 부분이 만약에 독립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부합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합이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자 갑의 건물인데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이 이 건물을 이렇게 증축을 했다고요. 이렇게 높였어요, 건물을. 그러면 이 증축한 부분이 만약에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적으로 거래가 되고 독립적으로 이 부분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을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독립성이 없어요. 그냥 건물의 구성부가 합쳐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합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독립성 유무로 판단합니다. 예,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중간 정도 보시면은 자 구조상 이용상에 자 독립성을 갖춘 경우 독립성이 있다면 그 밑에 줄에 부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쭉 가시다 보면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독립성이 없대요. 그러면은 그 밑에 줄에 부합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자, 판례 1번에 성숙한 농작물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리고 농작물 소유자는 권한이 없어도 경작자다. 예. 농작물 경작자, 농작물 경작자. 예, 잘 알아두시고요. 자, 판례 2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독립성이 없대요. 그럼 부합이 된다, 안 된다? 독립성이 없으면. 예? 부합이 된다고요. 그 밑에 줄에 부합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끄트머리 정도 보시면은 자, 그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됐다. 독립성이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은 건물과 독립해서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3번에 보시면은 뭐 주유소 나와 있고요. 주유소,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유류 저장 탱크 나와 있습니다. 유류 저장 탱크를 만약에 떼버리면은 그 주유소의 가치가 현격하게 하락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부합되는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유류 저장 탱크. 예.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구조상으로 경계가 명확하고 그 밑에 줄에 이용상으로 보아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만한 것이라면 이게 뭡니까? 독립성이 지금 있다는 거죠. 네, 독립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줄 끄트머리 정도 보시면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4번에 방가로 1번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보지 마시고요. 방가로 2번 보세요. 자, 농작물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줄에 토지에 파종된 종자가 성숙하면 독립된 존재를 인정하며 거돈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작자 소유라고 하는 거.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케이스 보시면요. A가 농민인데 수년 전 A 소유 임야의 임접지를 A 소유인 줄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감나무 자 유실수를 심었대요. 안타깝네요, 맞죠? 네? 뭘 심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농작물을 심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자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자, 그 후 자 과실을 수확하려고 했는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B가 나타나가지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통제하고 있어요. 자,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경우에 A가 심은 유실수 소유고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렇죠. B한테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실수니까요. 뭘 심었어야 됐어요? 농작물을 심었어야 됐습니다. 예, 그런 판례였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뒤에 넘겨보시면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유실수는 B 소유의 임야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B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끄트머리 맨 밑에 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만일 A가 식재한 것이 유실수가 아닌 자 농작물이었다면 그러면 그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요. 예,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동상 간의 부합 257조에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혼화 258조, 그다음에 259조에 가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예, 농작물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합. 부합은 어쨌든간 합쳐진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합쳐지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예,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합쳐지냐면은 예? 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합쳐졌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여기 세모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모양은 유지한 채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부합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혼화. 이 혼화 같은 경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소주가 있어요. 네? 소주를 맥주랑 섞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래서 소맥이 되는 거죠. 분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리가 안 돼. 이런 게 이제 혼화예요, 혼화. 예, 자, 그다음 가공은 예를 들어서 돌이 있어요, 돌.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돌에다가 자 노력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됐습니다. 예. 이런 걸 이제 가공이라고 해요. 예. 이건 뭐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니까 자 보면은 먼저 부합을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 그때는 이제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혼화 보세요. 혼화. 자, 존재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자 혼화해가지고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예, 똑같이 그 외의 내용대로 준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냥 소맥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공입니다. 자, 가공한 때에는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 돌의 소유자가 뭡니까? 소유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가공으로 인해서 그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다.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엄청난 작품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가치가 확 뛰어버렸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가공자 소유로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요. 오른쪽 가시면은 자, 오늘 좀 살짝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자, 참조 보이시죠? 참조. 참조의 두 번째 참조 보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 요거 좀 중요해요. 요거. 네? 구분 소유적 공유.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공유는 못 들어갈 것 같고, 예, 구분 소유적 공유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를 등기를 했어요. 예, 갑과 을이 공유로 등기를 했고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로는 이렇게 반을 똑 쪼개가지고 왼쪽은 갑이 쓰고 오른쪽은 을이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외부적으로는 이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쓸 때는 뭡니까? 구분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를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해요. 자, 이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 공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게, 만약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갑과 을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이 특정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분이 예를 들어서 갑도 2분의 1 지분이고 을도 2분의 1 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토지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게 공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 지분으로 나누는 소유권은 한 개입니다. 소유권은 하나인데 지분의 형태로 나눠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의 지분을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토지 전체에 조금씩 갑의 지분이 이렇게 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을의 지분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네? 이 개념적으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유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반으로 쪼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공유인데 지금 이 구분 소유적 공유, 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구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 왼쪽에 토지를 갖다가 싹 다 지 거인 것 마냥 쓰게 되면은 이 토지 안에도 뭡니까? 을의 지분이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명의 신탁을 하고 있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갑의 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지가 지금 단독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명의 신탁 형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예.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병이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무단 점유를 해요. 만약에 병이 이 을이 쓰고 있는 이 부분을 만약에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을이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을이 당연히 병한테 나가라고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갑이 만약에 병한테 나가라고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을까요? 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에 있어서 목적물의 보존행위는 공유하고 있는 애들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을이 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물권적 청권 행사해가지고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공유니까요. 무단점유한 얘는 외부로 봐야 됩니다. 외부로. 자, 근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구분 소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게.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을이 만약에 갑한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을이 갑한테 나누자고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뭔가 감정을 팠을 것 같죠, 제가. 자, 지금 을이 갑한테 공유물 분할 청구 할 수 있어요. 판단해 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할 청구가. 을이 갑한테 분할 청구하는 거는 외부로 봐야 돼요, 내부로 봐야 돼요? 그렇죠, 내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이걸로 함정을 많이 파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내부 외부로 딱 나눠서 정리를 해놔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좋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실태를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자, 분필 절차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때문에 분할 등기를 하지 않고 1필지 전체 평수에 대한 매수 부분의 면적에 상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둘이서 토지를 이렇게 나눠서 씀에도 불구하고 분필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등기 우상에는 공유로 해놓는 경우가 많다. 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 구성 부분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사 내지 목적에 착안해서 여기에 명의신탁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대요. 자, 즉 공유자 간의 내부 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구분 소유한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따라서 그 공유 지분 등기는 각자가 특정 매수 부분의 소유권에 관해서 상호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공유와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지역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그냥 내부 외부 우린 나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이제 넘겨보시면요. 판례 1번 보세요. 공유의 법적 성질 나와 있죠. 예, 공유는 한 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돼 가지고 수인에 속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공유를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한 개라는 거예요. 지분의 형태로 나눠 갖는 것이지 소유권은 한 개라는 겁니다. 예, 소유권이 두 개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63조 보시면은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은 공유물의 처분 변경 나와 있고 그 밑에 관리 보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요것만 간단하게 좀 적고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없네요. 강의 계속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진짜로. 예. 예. 자, 공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유입니다. 자, 만약에 이 공유물을 사용 수익한다. 이 사용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사용합니다.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 비율로. 자, 그 다음에 보존행위. 보존행위 같은 경우는 각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보존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단 점유자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하고 있는 애 누구라도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나가라 이렇게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행위 나옵니다. 이 관리행위 같은 경우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글씨가 왜 이렇죠? 자, 과반수. 여기서 이제 관리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임차 해주는 겁니다. 임차, 임대차. 임대차. 자, 그리고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를 요합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자, 여기서 이 임대차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갑과 이렇게 을이 있는데 갑이 만약에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갑이 자기 혼자 단독으로 다른 애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분의 과반수를 갑이 가졌으니까요. 예, 이해되시죠? 예, 이건 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를 외우실 때 이 관리 행위가 왜 지분의 과반수냐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여기 과가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이 진짜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처분행위가 왜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거 뭐 굳이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자, 이 정도 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공유, 예, 또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소유권 파트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소유권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용의 물건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지상권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월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잘 들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